스켈레탈 메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글로벌 컨트롤러를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설정해주고요. 색상도 설정해줍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스케일은 좀 키워서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어런트 컨스트레인트 노드를 만들어서 루트본을 연결해서 전체 스켈레탈 메쉬가 글로벌 컨트롤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인트들이 따라 움직일 스플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인을 이루고 있는 전체 조인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아이템 어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from items 노드를 만들고 construction 이벤트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스플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드로우 스플라인 노드를 만들고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컨스트럭션 이벤트를 익스큐트 핀에 연결하면은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리포워드 솔브 노드를 만들고 연결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디테일 속성도 값을 좀 높여서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끝부분과 시작 부분이 조인트가 일치를 안 해서 스플라인이 끊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 더하고 첫 번째 조인트를 추가해줘서 처음과 끝이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플라인은 스플라인 변수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리그 스플라인 타입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만들어진 스플라인을 저장을 해줍니다. 변수에 저장된 스플라인은 포워드 솔브에서 사용합니다. 만들어진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조인트들을 스플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노드를 만들어서 로직을 좀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 핀에다가 포이치 노드를 연결하고 위에서 복사해온 조인트 어레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각각 조인트에 대해서 스플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할 건데요. get transform 노드를 먼저 만들어서 조인트의 포지션, 즉 트랜슬레이션 값을 가져옵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값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플라인에서 이 위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의 파라미터 U 값을 가져옵니다. 그걸 해주는 게 closest parameter from spline 노드고요. 이 U 값으로 그 U 위치에 있는 스플라인의 U 위치에 있는 트랜스폼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 from spline 노드를 연결해서 알아낸 다음에 set transform 노드로 조인트를 이제 U 값에 의해서 스플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조인트가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ropagate to children 옵션을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U에다가 값을 더해서 U 값을 변하게 함으로써 조인트가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의 파라미터가 1값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조인트들이 다 스플라인의 끝 지점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인트들이 스플라인을 따라서 루프되도록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U 밸류가 1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모듈로 노드를 이용해서 1로 나눈 나머지 값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첫 번째 노드가 아까 전에 스플라인 만들 때 아이템 어레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끝에 첫 번째 조인트가 2번 들어가서 저렇게 움직이는 보였습니다. 집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 잘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조인트들이 스플라인을 따라서 잘 움직이는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꼬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이 1차원이다 보니까, 면이 아니다 보니까 탄젠트 방향으로 에임은 되는데 나머지 2개의 벡터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뒤집어집니다. 결국 매트릭스를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포지션 from spline 노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u 밸류에 있는 포지션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벡터 메이크 벡터 노드를 하나 만들고 조인트의 g 벡터가 따라갈 벡터를 정해줍니다. 월드의 -x 방향으로 조인트의 g 벡터가 가야 되기 때문에 -1, 0, 0으로 하고 매트릭스의 g 핀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탄젠트 from spline 노드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의 탄젠트는 조인트의 x 벡터 방향이기 때문에 x에다 연결해주고, 이 2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y를 알아냅니다. 조인트의 y 벡터와 일치하는 벡터를 얻기 위해서는 언렬이 왼손 좌표기이기 때문에 g 크로스 탄젠트, 즉 x 벡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완성이 됩니다. 셋 트랜스폼 노드에 트랜스폼에 연결을 해주면 이제 안정적으로 조인트가 스플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조인트가 스플라인을 자동으로 계속 따라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Accumulated 타임 노드를 만들고 연결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스피드 속성을 저기 글로벌 컨트롤러에 채널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겠습니다. get에서 값을 가져와서 accumulated time 노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다 완성된 줄 알았지만 이제 글로벌 컨트롤러 움직여보면 저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스플라인 따라서 조인트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글로벌 컨트롤러로 루트를 움직여줘야지 전체가 이제 움직일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플라인은 저렇게 남아있는 게 좀 보기 이상하기도 하고, 게다가 한 번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이벤트를 다시 연결해 줬습니다. 만들어진 리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뽑아보겠습니다. 컨트롤 리그를 레벨에 드래그 하면은 저렇게 자동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컨트롤 리그도 시퀀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까 전에 추가해줬던 글로벌 컨트롤러의 스피드 속성을 조절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체인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뭔가 휙 배는 듯한 느낌의 애니를 간단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테스트기 때문에 프레임은 그냥 짧게 해주고, 이제 스켈탈 메쉬 트랙을 선택하고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네이밍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 뽑아보면 뷰포트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레벨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저렇게 체인이 막 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1시간을 헤맸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60fps로 만든 다음에 베이크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벌한 전기톱 리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